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의 세븐멜로입니다. 미네소타가 나즈리드 33년 1라운드 픽, 3장의 픽 스왑, 3장의 2라운드 픽을 대가로 샬럿의 라멜로 볼과 조시 그린을 받아왔습니다. 지역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리드를 떠나보낸 게 아쉽기도 하고 1라운드 픽과 3장의 픽 스왑까지 들어갔으며 그 대가가 인저리 프론의 플레이 스타일 호불호까지 갈리는 라멜로 볼이라 이번 트레이드에 대해 말이 많긴 합니다. 다만 팬 입장에서는 코넬리의 결정이 충분히 이해 간다는 생각입니다. 랜들의 피딩, 스코어러인 엔트의 플레이메이킹에 의존해서는 2라운드, 높게 가도 컨퍼런스 파이널이 한계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레이드는 팀의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낮출 수도 있는 트레이드라고 봅니다. 라멜로 볼의 가세가 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공에서 라멜로 정도의 핸들러가 가세한 것은 엄청난 플러스입니다. 저번 시즌 엔트는 수많은 더블팀을 당했고 이때 논슈터인 고베어와 3점감이 시즌 내내 좋지 않았던 랜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트랩 대처가 나아지긴 했지만 트랩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턴오버가 발생하기도 했고 엔트의 손에서 공이 빠져나오면 4대3 농구에서도 특별한 이점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라멜로가 가세한다면 엔트에게 과감하게 더블팀을 가기에도 어렵고 만약 그런다고 하면 라멜로가 포함된 4대3 농구는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라멜로의 와이드 오픈 3점 성공률은 41.5%였으며 코너 3는 볼륨이 많진 않았지만 성공률은 42.7%였습니다. 라멜로가 볼호그이자 난사만 하는 선수라는 인식이 있지만 저번 시즌에는 야투를 4개 가까이 줄이고 필요할 땐 코너 스페이서 역할도 하면서 샬럿의 스팟업 농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윙 패스, 드라이브 앤 킥이 많은 미네소타에도 꽤 잘 맞는 핏이며 엔트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라멜로는 픽앤롤 핸들러 포지션을 593에 소화하며 돈치치에 이은 리그 2위에 올랐습니다. PPP가 0.87로 높진 않지만 미네소타에서는 이 수치가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고베어의 존재입니다. 고베어는 정규 시즌 득점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22-23 시즌 15득점, 23-24 시즌 12.1득점을 기록한 이후 2시즌 연속 출전 시간과 야투 시도, 득점이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베어의 큰 기량 하락보다는 콜리의 노세화 이후 볼 투입을 제대로 해줄 만한 자원이 없어서가 더 큰 이유라고 봅니다. 투맨 게임 시 고베어의 장점은 스크린 퀄리티 그리고 랍스레서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고베어는 스크린 어시스트 경기당 4회로 리그 1위였지만 엔트는 이 부분을 피딩보다는 주로 자신의 풀업 3로만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베어에게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랍패스보다는 완전히 진입 전 하이 지역으로 패스를 뿌려줄 때가 많았고 이때 고베어가 드리블을 하거나 디시전을 주저하다가 턴오버 혹은 야투 미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달리 라멜로는 상황과 각도에 구애받지 않고 뛰어난 퀄리티의 패스를 뿌릴 수 있고 7.1 어시스트, 2.8 턴오버로 이미지에 비해 안정적인 핸들러입니다. 그리고 풀업 3도 37.6%로 훌륭하기 때문에 라멜로의 풀업 3, 드랍 커버리지 수비수 뒤로 들어가는 고베어, 반대쪽 45도에서 기다리는 엔트, 코너에서 커딩하는 맥다니엘스까지 미네소타의 공격은 상대에게 꽤 까다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트랜지션입니다. 미네소타는 23-24 시즌부터 트랜지션 포지션 리그 최하위권이었고 이번 시즌 본즈와 도순무의 가세로 16위권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라멜로, 맥다니엘스, 도순무가 함께 코트에 있을 때 라멜로의 아웃렛 패스를 통한 뛰는 농구를 할지도 지켜볼 만한 요소입니다. 다만 엔트가 자신의 뛰어난 운동 능력에도 불구하고 속공 참여 비중은 15% 미만, 리그 하위 25%에 불과하기도 했고 라멜로가 공격을 이끌었던 샬럿 역시 트랜지션보다는 스팟업 기반의 팀이었기에 이 부분은 쿼터별 로스터 구성에 따라 공격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즌 라멜로가 코트에 있을 때 샬럿의 공격 레이팅은 125.2로 리그 최고였던 덴버보다도 높았습니다. 반면 라멜로가 코트에 없을 때는 113.3으로 리그 평균 이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라멜로가 코트에 있을 때 칼크브레너를 제외한 샬럿 로스터 전원의 야투 성공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로스터로 한계를 느꼈던 미네소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걱정은 역시 건강 그리고 수비입니다. 라멜로는 6시즌 도합 303경기, 평균 50.5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양쪽 발목에 고질적인 부상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번 시즌 72경기를 소화하기도 했고
애초에 이 선수를 82경기 내내 뛰어달라는 기대와 함께 영입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정규 시즌 60경기, 그리고 플레이오프 때 풀출장, 이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의 경우 약점이 맞긴 합니다. 스크린 대처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백코트 속도를 느리며 오프볼 상황에서 자신의 마크맨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비 시 횡이동과 백스텝을 할 때 스텝이 나풀거리면서 쉽게 벗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cm의 키, 208cm인 윙스팬 때문에 스틸과 디플렉션, 리바운드에는 능하며 이번 시즌에는 샬럿의 수비 로테이션을 최대한 잘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하급 디펜더는 아니고 이 정도면 팀 수비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